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TV의 강희입니다. 오늘은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이고요. 팔 운동을 좀 오늘 오전에 가슴 운동이랑 팔 운동을 하는 날인데, 가슴 운동을 좀 끝내고 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완근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서 상완근 운동도 할 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상완근, 상완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는 의미거든요. 저도 상완근이 굉장히 좀 밋밋하고 없고 약한데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더욱더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상완근이라는 근육 자체는 삼두와 이두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깨 근육이 끝나는 지점, 어깨 삼각근이 끝나는 지점, 이 거친 조면, 델토이드 튜버러시티에 바로 삼각근이 이제 끝나고 거기서 이제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상완요골근이라는 근육이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막적으로. 근데 어쨌든 어깨 바로 끝나는 지점에서 상완근이 존재한다라고, 가운데 있는 근육이다, 저도 이제 없지만 가운데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완근이 왜 중요하냐면 팔의 입체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의 입체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옷을 입었을 때도 티셔츠 하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셔츠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단추 역할을 해주는 게 상완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쪽 천의 면과 요쪽 천의 면을 가운데에 이어주는, 삼두와 이두를 이어주는, 또는 삼두와 이두의 경계선을 극명하게 나뉘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필히 남자분들은 상완근 운동을 꼭 많이 하셔서 입체감 있는, 사이즈는 작을 수 있지만 입체감 있는 팔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상완근 운동을 정말 많이 꼭 입체감 있게 상완근을 도드라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말이 너무 좀 길었죠? 자, 제가 한 세트를 한 다음에 상완근의 기시정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먼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그 움직임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완근이라는 근육은 손바닥으로 봤을 때, 근육이라고 봤을 때 요렇게 기시하고 있어요. 척골 쪽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완골에 약간 바깥쪽 또는 안쪽, 요런 식으로 손바닥처럼 기시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상완근이라는 어떤 1차적인 근육의 목적은 팔꿈치 주관절의 안전한 굴곡이에요. 왜냐면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뼈에 바로 직접적으로 좀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요. 다른 이두박근은 상완근보다는 비교적 앞쪽에 좀 공간에서 사실 떨어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니라, 주행을 할 때 물론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지만, 근데 상완근은 좀 다르게 뼈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몬드처럼, 아몬드 형태의 근육의 큰 널찍막한 근육, 면적이 굉장히 큰 근육이고요. 그만큼 주관절의 이 앞쪽에서의 굴곡을 담당할 때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척골에 붙어서 이렇게 상완의 앞쪽 면과 약간의 바깥쪽 면인 느낌의 이 서페이스 면에 이렇게 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굴곡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완근을 쓰는 거고요. 바깥쪽에 조금 기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티가 나겠죠. 상완근 운동이 입체감 있게 좀 발달이 되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두박근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상완근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쪽으로 치우침, 요쪽으로 치우침보다는 중립에 맞춰서 운동을 합니다. 중립에 맞추면 지금 제가 주먹에 힘을 주면 상완요골근이 근 활성화가 일어나죠. 상완요골근과 상완근은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상완요골근에 힘을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까지 주관절에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잘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팁이 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해머컬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완이 움직이지 않게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고요. 왜냐면 그냥 단순 주관절 굽힘이니까 이 상완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냥 그대로 상완을 움직이지 말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자연스럽게 굽히시면 되는데, 좀 팁이 좀 있다면, 상완이 만약에 고정돼 있고 이 아랫팔뼈가 요골부 파트 쪽이 몸에서 만약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근육이 시작과 끝점의 방향성을 논했잖아요. 그럼 살짝 바깥으로, 얘한테 올 때 일직선으로 오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빠질 수 있게끔. 그러면 또 몸에서 가까운 분절은 고정시키고 먼 쪽 분절이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지만, 또 먼 쪽 분절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가까운 쪽 분절을 얘한테 이렇게 따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겠죠. 여기서 얘가 와야 되지만 얘가 이렇게 옆으로 마중 나가주는 어떤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완근 운동을 많이 하시는 어떤 운동 바디빌더들 보면 이렇게 벌리면서 레터럴을 좀 하면서 살짝 상완에 약간 외전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틀린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완근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프를 좀 잡았잖아요. 로프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게 되겠죠. 이렇게 상완이 이런 식으로 내회전이 약간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컬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저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컬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그래서 로프를 이용해서 많이 상완근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더 하고 오늘은 상완근 운동을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상완근 운동 좀 많이 해보시고 입체감 있는 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